미국 연준이 금리를 폭풍 인하했습니다.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5.5%에서 3.75%로 무려 1.75%포인트나 내렸어요. 게다가 계속 돈까지 찍어서 시중에 푼다고 하고 있죠. 자, 그럼 상식적으로 금리 내리고 돈 풀면 당연히 달러 가치 떨어지고 환율도 떨어져야 정상 아닙니까? 경제학 기본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025년 12월 13일 새벽 원달러는 1,480원대 터치했고 14일에도 1,480원 터치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역대급으로 내렸는데 환율은 오히려 180원이나 폭등했습니다. 경제학 교과서가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한국에서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더 무서운 건 전문가들이 1,500원, 1,600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나는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는지 15분 안에 전부 알려드립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미국 금리가 내려갔을 때 정상적인 원달러 환율을 보겠습니다. 2019년 연준이 금리 인하했을 때 환율이 1,200원대에서 1,100원대로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왜 다를까요? 금리 인하만 보면 안 되고 금리 차이를 봐야 합니다.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알바를 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동네에 편의점이 두 곳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A 편의점은 미국입니다. 작년에는 시급이 15,000원이었습니다. 올해는 12,000원으로 내렸습니다. 3,000원이나 깎인 거죠. B 편의점은 한국입니다. 작년에는 시급이 10,000원이었습니다. 올해는 8,000원으로 내렸습니다. 2,000원 깎였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A 편의점 시급이 떨어졌어도 B 편의점보다 여전히 4,000원을 더 많이 주죠? 그럼 여러분은 어디서 알바를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A 편의점이죠. 이게 바로 지금 상황입니다. A 편의점은 미국입니다. 금리가 3.75%입니다. B 편의점은 한국입니다. 금리가 2.5%입니다. 미국 금리가 내렸어도 한국보다 1.25%포인트 높습니다. 돈은 당연히 미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환율이 상승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금리 역전이 된 거거든요. 한국 금리가 미국보다 낮은 상황을 말하는데 과거에도 몇 번 있었습니다. 역사적 데이터를 보시죠. 1999년에는 역전폭이 1.5%포인트에 21개월 지속됐습니다. 2005년에는 1.0%포인트에 25개월이었고요. 2018년에는 0.75%포인트에 23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 현재까지는 어떨까요? 최대 2.0%포인트에 41개월입니다. 역전폭은 역대 1위가 2.0%포인트고 역전 기간도 역대 1위로 41개월, 거의 3년 반입니다. 과거에는 1년에서 2년 정도 버티면 끝났는데 이번엔 3년 반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오래 지속되는가? 미국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3% 정도로 여전히 높아서 금리를 함부로 못 내립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가계부채가 심각한데 금리를 함부로 못 올립니다. 양쪽 다 꼼짝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금리 고착화, 영어로 스티키니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거 일시적인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바뀐 거구나. 그 결과 달러로 벌어도 굳이 원화로 안 바꿉니다. 손해를 보니까요. 자, 이제 두 번째 핵심 원인입니다. 시중 통화량의 총량이에요. M2라고 말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삶에 풀린 돈의 총량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통화량 증가율을 비교해 볼게요. 미국은 M2 증가율이 약 3에서 5%입니다. 한국은 M2 증가율이 20.4%입니다. 7배 차이입니다. 돈을 많이 찍으면 뭐가 문제인가? 시장에 사과가 100개 있고 돈이 100만 원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사과 1개는 만 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부가 돈을 찍어서 200만 원으로 늘렸어요. 사과는 여전히 100개입니다. 그럼 사과 1개 가격은 2만 원으로 오르겠죠?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 통화에서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원화가 많아지면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환율이 상승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찍었느냐? 2020년에서 2022년 코로나 시기에는 경기를 살려야 된다고 돈을 풀었습니다. 2023년에서 2024년 부동산 위기 때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터지면 큰일이라며 유동성을 공급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행이 M2를 20% 넘게 늘렸습니다. 문제는 미국은 3%만 늘렸다는 거죠. 당연히 원화가 휴지가 되는 게 당연한 수순이었던 겁니다. 추가로 수출 구조의 문제도 있습니다. 한국 수출의 30%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달러로 받는데 요즘 반도체 경기가 좋아서 달러가 엄청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달러를 환전 안 하고 들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미국 금리가 높으니까요. 결국 달러가 들어온다고 해서 환율이 하락한다는 공식이 작동을 안 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외환 보유고가 4,200억 달러가 넘잖아요. 그거로 환율 방어하면 되지. 맞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아직 한미 관세 협상도 마무리가 안 된 상태이고 무리하게 방어하다가 외환 보유고만 소진하면 나중에 관세 협상 끝나고 미국에 달러를 지원해야 할 때 진짜 위기가 왔을 때 대응을 못 합니다. 그럼 언제 어떻게 해야 환율이 떨어질까요? 환율이 떨어지려면 최소 3가지 중 1가지는 바뀌어야 합니다. 첫 번째 조건, 한미 금리 차이가 축소돼야 합니다. 미국 금리를 더 내리거나 한국 금리를 올리거나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 한국 통화량 증가가 멈춰야 합니다. M2 증가율을 미국 수준인 3에서 5%로 낮춰야 합니다. 세 번째 조건, 기업들이 달러를 다시 환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금리 차이가 해소되거나 국내 투자 매력이 상승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언제일까요? 2026년 상반기를 보면 미국은 금리를 1회에서 2회 추가 인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준 점도표 기준으로요. 현재 3.75%에서 3.25%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한국은 금리를 동결하거나 소폭 인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동산과 가계부채 부담 때문이죠. 그래서 환율은 1,400원에서 1,450원 박스권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2026년 하반기는 어떨까요? 미국 인플레이션이 2%대로 완전히 안정되면 미국이 추가로 한 번 내지 2번 더 금리를 인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미국 금리가 2.75에서 3.0% 수준까지 내려올 수 있고 한국과의 금리 차이가 0.5%포인트 이하로 축소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환율이 1,300원에서 1,400원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부분이 예측하는 환율이 1,600원까지 오른다는 가정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만약 환율이 1,600원까지 간다면 이건 매우 비관적인 시나리오이고 이 정도면 준 외환위기 수준입니다. 전략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먼저 환율 1,600원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470원에서 1,600원이 되면 원화 가치가 9%더 떨어지는 겁니다. 1,000만 원의 구매력이 910만 원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수입 물가가 폭등합니다. 휘발유, 밀가루, 전자제품 등 모든 게 비싸집니다. 한국 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정치 불안, 금융위기, 대외 충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겁니다. 이런 상황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원화를 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달러 자산으로 바꿔야 합니다. 1,000만 원을 들고 있다는 가정으로 전략의 핵심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00만 원, 즉 1,000만 원의 70%를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달러 직접 환전에 300만 원, 30%를 투자하세요. 네, 환율이 1,470원으로 높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1,600원 가는 것보다는 낫거든요. 지금 300만 원을 환전하면 약 2,041달러를 받습니다. 환율이 1,600원 되면 1,875달러밖에 못 받아요. 166달러, 한화로 약 27만 원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환전하는 게 맞습니다. 환전한 달러는 어디에 넣을까요? 미국 달러 MMF에 넣으세요. 연 4에서 5%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슈왑이나 피델리티 같은 곳이 좋습니다. 미국 국채 ETF인 TLT에 투자하셔도 됩니다. 안정적이고 이자 수익이 있습니다. 일부는 현금으로 보유하세요.
긴급 상황 대비용입니다. 다음으로 미국 주식 ETF에 200만 원, 20%를 투자하세요. 환율이 1,600원 가도 미국 주식 가격은 별개입니다. 오히려 환율 상승 시 이중 수익을 볼 수 있어요. S&P 500 ETF인 SPY나 VOO에 100만 원을 투자하세요. 나스닥 100 ETF인 QQQ에 100만 원을 투자하세요. 다음으로 금에 200만 원, 20%를 투자하세요. 왜 20%나 금에 투자하는가? 환율 1,600원은 한국 경제 위기입니다. 달러도 안전하지만 금은 더 안전합니다. 역사적으로 위기 때 금값은 폭등합니다. 1997년 외환 위기 때 금값이 3배 올랐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금이 2배 올랐습니다. 한국금거래소에서 실물금 100만 원어치를 매수하세요. 2단계는 조건부 추가 투자입니다. 100만 원 10%를 상황에 따라 투자하세요. 만약 환율이 1,500원까지만 가고 멈추면 추가로 달러를 환전하세요. 100만 원 전액을 환전합니다. 만약 환율이 정말 1,600원을 돌파하면 금을 추가 매수하세요. 100만 원 전액을 금에 투자합니다. 이때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니까 금이 최선입니다. 3단계는 비상자금입니다. 200만 원 20%를 원화로 보유하세요. 생활비로 100만 원을 현금이나 입출금 자유 예금에 넣으세요. 당장 쓸 돈입니다. 긴급 예비비로 100만 원을 CMA나 MMF에 넣으세요. 급할 때 바로 출금 가능합니다. 왜 원화를 20%만 남기는가? 환율 1,600원 시나리오에서는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집니다. 많이 들고 있으면 손해입니다. 하지만 생활비는 필요하니까 최소한만 보유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건 환율이 1,600원 간다는 조건으로 말씀드린 건데 반대로 환율이 1,300원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달러 환전 300만 원은 265만 원으로 손실이 납니다. 35만 원 손실입니다. 미국 주식 200만 원은 177만 원으로 손실이 납니다. 23만 원 손실입니다. 금 200만 원은 안정적으로 200만 원 정도를 유지합니다. 원화 200만 원은 그대로 200만 원입니다. 총 자산은 약 842만 원입니다. 158만 원 손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환율 1,600원 갈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 50%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전략대로 하세요. 환율 1,600원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3가지 이상 해당하면 1,600원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째, 한국 정치가 극도로 불안합니다. 탄핵, 계엄령, 정권 교체기, 혼란 등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지 봐야 합니다. 둘째, 미국 금리가 4% 이상 유지됩니다. 한미 금리 차가 2%포인트 이상으로 벌어집니다. 셋째, 중국 경제가 급격히 악화됩니다. 한국 수출이 30% 이상 감소합니다. 넷째, 북한 리스크가 심각합니다.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입니다. 다섯째,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합니다. 2008년급 충격이 옵니다. 여섯째, 한국 기업들의 대량 부도가 발생합니다. 금융 시스템이 흔들립니다.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환율 1,600원은 극단적 시나리오입니다. 확률은 10에서 20% 정도입니다. 과도한 공포는 금물입니다. 둘째, 그래도 대비는 필요합니다. 만약의 상황에 원화만 들고 있으면 큰 손실입니다.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환율 1,600원이 정말 올까요? 아니었으면 하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대비하지 않으면 후회합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길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보통의 경제학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월급은 매년 3%씩 오르는데 왜 당신은 점점 가난해질까요? 물가가 3.6%씩 오르기 때문입니다. 은행 적금 2.5% 줍니다. 그럼 어떻게 해? 주식은 무섭고 부동산은 돈 없고 결국 아무것도 안 합니다. 10년이 지나면 그때 시작할 걸 후회합니다. 지금 당장 딱 한 가지만 바꾸면 됩니다. 타이거, 미국 S&P 500 또는 코덱스, 미국 S&P 500. 매달 50만 원씩 자동이체 20년이면 10억입니다. 이게 뭐야? 사기 아니야? 하고 계시죠? 제가 지금부터 계산기 두드리면서 하나하나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하필 이 상품인지, 왜 하필 매달 투자인지, 왜 다른 방법은 안 되는지까지 완벽하게
떠먹여 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이 방법을 듣고도 안 합니다. 왜냐고요? 일단 1억 모으고 시작해야지. 지금은 주가가 너무 높아. 뭘 사야 할지 모르겠어. 이 세 가지 착각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 착각을 완전히 박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퉁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왜 하필 타이거, 미국 S&P 500이나 코덱스, 미국 S&P 500인가? S&P 500을 아주 쉽게 비유하면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대표 선수 500명을 모아놓은 어벤져스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수천 개 기업 중에서 가장 믿음직하고 가장 돈 잘 버는 500개 기업만 엄선해서 한 팀으로 묶어놓은 거죠. 이 팀의 선수 명단을 볼까요? 우리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확인하는 아이폰의 애플, 컴퓨터를 켤 때마다 만나는 마이크로소프트, 퇴근 후에 보는 넷플릭스와 유튜브를 가지고 있는 구글, 커피 마시는 스타벅스, 콜라 마시는 코카콜라, 결제할 때 쓰는 비자 카드와 마스터카드까지. 어떤가요? 이미 우리 일상을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는 기업들이죠. 바로 이 괴물 같은 기업 500개가 S&P 500이라는 한 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대단한데 하실 수 있습니다.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S&P 500의 과거 20년간 연평균 수익률 10.4%입니다. 은행 예금 금리가 2.5%인 거랑 비교하면 거의 7배 차이죠. 20년 전에 1억을 은행 예금에 넣었다면 지금 약 1억 8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같은 돈을 S&P 500에 넣었다면 약 7억 원입니다. 5억 2천만 원 차이입니다. 서울 외곽 아파트 한 채 값이 허공으로 사라지거나 생겨날 수 있는 차이입니다. 그럼 왜 타이거냐, 코덱스냐? 이건 쉽게 말하면 커피 브랜드 같은 겁니다. S&P 500이라는 원두는 똑같아요. 근데 스타벅스에서도 팔고 투썸에서도 팔고 이디야에서도 파는 거죠. 타이거는 미래에셋이라는 회사가 만든 브랜드고 코덱스는 삼성 자산운용이 만든 브랜드입니다. 그럼 둘 중에 뭐가 더 좋아요? 거의 똑같습니다. 둘 다 S&P 500을 추종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수익률은 99.9% 똑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운용 수수료가 0.03에서 0.07%로 미세하게 다른 정도입니다. 한 주에 얼마냐고요? 약 2만 원에서 3만 원 사이입니다. 치킨 한 마리 값으로 미국 최고 기업 500개의 주주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자, 이제부터는 금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 하필 매달 50만 원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0만 원은 예시입니다. 당신의 상황에 맞춰서 3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이대별로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20대 25살부터 시작한다면 매달 50만 원씩 30년 투자하면 11억 3천만 원입니다. 30만 원씩이면 6억 7천만 원입니다. 100만 원씩이면 22억 2천만 원입니다. 30대 35살부터 시작한다면 20년 투자할 수 있죠. 매달 50만 원씩이면 3억 8천만 원입니다. 10억까지 가려면 130만 원씩 넣으면 됩니다. 40대 45살부터 시작한다면 10년밖에 없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이면 2억입니다. 10억까지 가려면 450만 원씩 넣으면 됩니다. 보이시죠? 빨리 시작할수록 적은 돈으로 더 큰 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20대는 한 달에 치킨 12마리 값이면 충분하고 30대는 26마리, 40대는 매일 치킨을 먹어야 하는 금액입니다. 그래도 50만 원이 부담스러운데요. 그럼 30만 원부터 시작하세요. 30만 원도 부담스럽다면 10만 원부터 시작하세요.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오늘 시작하느냐 마느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냥 1억 모아서 한 번에 넣으면 안 돼요? 그게 더 편한데. 이게 바로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실제 데이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A씨는 목돈파입니다. 10년간 악착같이 저축해서 1억을 만들었습니다. 35살에 그 1억을 한 번에 S&P 500에 투자했죠. 20년 후 55살이 됐을 때 A씨의 계좌에는 6억 7천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B씨는 매달 투자파입니다. 25살 때부터 매달 50만 원씩 넣었습니다. 30년간 한 달도 빠짐없이 50만 원씩 넣었죠. 투자한 원금을 계산해 보니 총 1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A씨보다 7,200만 원을 덜 넣은 겁니다. 그런데 55살이 됐을 때 B씨의 계좌에는 11억 3천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A씨보다 원금은 적게 넣었는데 결과는 4억 6천만 원이나 더 많습니다. 이게 말이 돼? 네, 됩니다. 이게 바로 복리의 마법입니다. 눈덩이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처음에는 주먹만한 눈덩이를 만듭니다. 그걸 굴리면 눈이 붙어서 점점 커지죠.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눈덩이가 작을 때는 한 바퀴 굴려도 눈이 조금밖에 안 붙습니다. 그런데 눈덩이가 커지면 한 바퀴만 굴려도 엄청난 양의 눈이 붙어버립니다. 1년차 50만원 곱하기 12개월은 600만원입니다. 10% 수익이 나면 60만원이 더 붙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10년차쯤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눈덩이가 7천만원쯤 됩니다. 여기서 10% 수익이 나면 700만원이 한 해에 붙습니다. 당신이 1년 동안 넣는 돈 600만원보다 많습니다. 20년차쯤 되면 눈덩이가 2억 원이 넘습니다. 10% 수익이 나면 2천만원이 붙습니다. 당신이 1년 동안 넣는 돈의 3배가 넘는 돈이 그냥 허공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30년 차가 되면 매년 벌어들이는 수익만 억 단위입니다. 그래서 B씨는 원금을 덜 넣었는데도 A씨보다 4억 6천만 원을 더 벌 수 있었던 겁니다. 시간이 돈을 번 거죠. 그래도 지금 미국 주식이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은데요. 조금 떨어지면 그때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제가 7년 전에도 똑같은 말 들었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은 너무 높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어떤가요? 그때가 바로 최저점 이었습니다. 10년 후에도 사람들은 똑같은 말을 할 겁니다. 와, 2025년 때 그때가 싸게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구나.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적립식 투자는 주가가 높든 낮든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변동성이 클수록 유리합니다. 왜 그럴까요? 평균 매수가 자동 최적화 시스템 때문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DCA,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하는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카페 라떼를 매달 10만 원어치씩 산다고 가정해 봅시다. 1월 라떼 한 잔에 5,000원입니다. 10만 원으로 20잔을 샀습니다. 2월 경기가 안 좋아져서 카페에서 세일을 합니다. 라떼가 2,500원이 됐습니다. 10만 원으로 40잔을 샀습니다. 3월 경기가 회복됐습니다. 라떼가 4,000원이 됐습니다. 10만 원으로 25잔을 샀습니다. 3달간 총 30만 원을 썼고 총 85잔을 마셨습니다. 한 잔당 평균 가격은 3,529원입니다. 만약 1월에 지금 살까? 좀 기다릴까? 고민하다가 3월에 30만 원을 한 번에 썼다면 4,000원짜리 75잔만 샀을 겁니다. 가격도 비쌌고 2월 세일 때 40잔을 더 살 기회도 완전히 놓쳤죠. 주식도 똑같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매달 30만 원씩 투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1월 주가 만원입니다. 30주를 샀습니다. 2월 폭락해서 5,000원이 됐습니다. 60주를 샀습니다. 3월 회복해서 8,000원입니다. 37.5주를 샀습니다. 3달 후 당신은 총 127.5주를 보유하게 됩니다. 평균 매수가는 약 7,058원입니다. 만약 1월에 90만 원을 한 번에 넣었다면 만 원에 90주밖에 못 샀을 겁니다. 게다가 2월 폭락 때 속이 쓰려서 잠도 못 잤겠죠. 어쩌면 패닉에 빠져서 더 떨어질 것 같아 하면서 손절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립식 투자자는요, 2월에 오예 세일이다, 오늘은 평소보다 2배로 살 수 있네 하면서 웃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적립식 투자의 첫 번째 무기입니다. 주가가 오르든 떨어지든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투자의 신 워런 버핏이 10년간 내기를 했습니다. 2007년에 월스트리트 최고의 헤지펀드 매니저들과 100만 달러를 걸었죠. 내기 내용은 이겁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당신들이 온갖 뉴스 읽고 차트 분석하고 타이밍 맞춰서 사고 팔며 운용한 펀드 5개와 나는 그냥 S&P 500 인덱스 펀드 하나만 사서 가만히 들고 있을 거야. 10년 후에 누가 수익률이 더 높을까? 이 내기에 참여한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월스트리트 최고의 전문가들입니다. 하버드 나오고 MBA 나오고 수십 년간 투자만 해온 사람들이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전문가들이 온갖 차트 분석하고 뉴스 읽고 기업 실적 분석하고 타이밍 맞춰서 사고 팔며 얻은 10년간의 연평균 수익률은 고작 2.22%였습니다. 같은 기간 버핏이 그냥 사서 가만히 들고만 있었던 S&P 500 인덱스 펀드의 연평균 수익률은 무려 8.5%였습니다. 거의 4배 차이입니다. 버핏의 압승이었죠. 100만 달러를 투자했다고 가정하면 전문가들은 10년 후에 124만 달러를 만들었고 버핏은 225만 달러를 만들었습니다. 100만 달러 차이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15억 원 차이입니다. 이 내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시장을 이기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시장 전체에 올라타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버핏도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의 90%를 S&P 500 인덱스 펀드에 넣어라. 평생 수만
수만 개의 기업을 분석하고 옥석을 가려내며 부를 쌓은 사람이 정작 자기 아내에게는 그냥 S&P 500 사서 들고 있어 라고 말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가장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투자의 세계에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시장에 머무는 시간이 타이밍을 맞추는 것보다 중요하다. 10년 후, 20년 후를 보고 있다면 오늘의 주가가 높든 낮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시작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자, 이제 머리로는 완벽하게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럼 실전으로 넘어가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딱 3단계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전체 소요 시간 45분입니다. 1단계 계좌 선택 30분이면 끝납니다. 먼저 어떤 그릇에 투자할지 정해야 합니다. ISA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를 강력 추천합니다.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계좌의 장점이 뭐냐? 연 200만 원까지 세금이 완전히 0원입니다. 한 푼도 안 냅니다. 20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만 냅니다. 일반 계좌는 15.4%를 내야 하는데 말이죠. 계산해 볼까요? 1년에 200만 원 수익이 났다고 가정합시다. 일반 계좌면 200만 원 곱하기 15.4%는 30만 8천 원을 세금으로 냅니다. ISA면 0원입니다. 매년 30만 원 차이, 20년이면 600만 원 차이입니다. 해외여행 한 번 갈 수 있는 돈이 그냥 허공으로 사라지거나 남는 거죠. 매달 50만 원 이하로 투자하신다면 ISA가 최고의 선택입니다. 연금저축펀드도 좋습니다. 노후 대비하면서 세금도 아끼고 싶다면 이걸 선택하세요. 연말정산 때 최대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 16.5%를 돌려받는 거죠. 매달 30만 원 정도 투자하시는 분께 추천합니다. 계좌는 증권사 앱에서 10분이면 만들 수 있습니다. 키움증권, 미래에셋,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앱 깔고 ISA 개설 누르고 신분증 사진 찍으면 끝입니다. 2단계 상품 선택 10분이면 끝납니다. ISA 계좌를 만들었으면 그 안에서 상품을 골라야 합니다. 증권사 앱 켜세요. 검색창에 타이거 미국 S&P 500 또는 코덱스 미국 S&P 500을 검색하세요. 둘 중에 뭐가 더 좋아요? 거의 똑같습니다. 수수료가 미세하게 다른 정도입니다. 그냥 먼저 보이는 거 고르세요. 한 주에 얼마냐고요? 대략 2만 원에서 3만 원 사이입니다. 매일 바뀌니까 정확한 금액은 그때그때 다르지만 치킨 한 마리 값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단계 자동이체 설정 5분이면 끝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수동으로 매달 사려고 하면 100% 까먹습니다. 귀찮아서 안 합니다. 그래서 자동이체가 필수입니다. 증권사 앱에서 자동 매수 또는 정기 매수 메뉴를 찾으세요. 요즘은 대부분 증권사가 이 기능을 제공합니다. 매수일은 매달 25일로 설정하세요. 월급날 직후가 좋습니다. 매수 금액은 당신이 정한 금액을 입력하세요.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요. 끝입니다. 이제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부자가 되는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매달 25일이 되면 자동으로 당신이 정한 금액만큼 S&P 500을 매수합니다. 주가가 오르든 떨어지든 당신이 바쁘든 말든 알아서 돌아갑니다. 자, 이제 모든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위대한 여정을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거창한 금액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저녁 회식 한번 거절하고 아낀 돈 5만 원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작은 한 걸음이 20년 후 당신의 경제적 자유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겁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1,000만 원이 생긴다면 어떻게 돈 불려 보시겠어요? 일단 삼성전자부터 사놓고 남은 돈은 적금에 넣어두면 되겠지? 아니면 요즘 비트코인 떨어진다던데 반은 코인 사고 반은 예금 넣어둘까? 그런데 이건 좀 위험한 생각입니다. 삼성전자가 2024년 7월 88,800원까지 올랐다가 11월엔 49,900원까지 떨어졌어요. 무려 44% 폭락이죠. 2025년 들어서 좀 회복했다고는 하지만 또 언제 반토막 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비트코인은 변동폭이 너무 크고요. 그렇다고 은행 적금에 넣어두면 어떨까요? 1,000만 원 넣으면 1년에 30만 원. 커피값도 안 됩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릿지워터를 이끌었던 레이 달리오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그가 운용했던 자산은 무려 약 1,200조 원. 그의 포트폴리오는 40년간 단 4번만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평균 연 7% 수익률을 냈습니다. 오늘은 이 1,000만 원을 어떻게 나눠서 투자해야 하는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 딱 10분만 투자하세요.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입니다. 레이 달리오는 이걸 숫자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4312 공식이죠. 주식 40%, 채권 30%, 금 10%, 현금 20%. 왜 이렇게 나눴을까요? 주식이 폭락할 때 채권이 버텨주고, 인플레이션이 올 때 금이 방어해주고, 급하게 돈 쓸 일 생기면 현금이 있고,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때 남들은 마이너스 50% 손실 봤을 때 레이 달리오 포트폴리오는 플러스 14% 수익 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자산 배분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1,000만 원을 실제로 어떻게 나눌지 볼까요? 첫 번째, 주식의 40%인 400만 원을 넣습니다. S&P 500 ETF나 나스닥 ETF에 투자합니다. 개별 종목 절대 안 듭니다. 삼성전자처럼 44% 폭락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채권에 300만 원 30%를 넣는 거예요. 미국 국채 ETF나 국내 채권 ETF에 넣습니다. 주식이 떨어질 때 채권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서 포트폴리오 전체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금에 100만 원 10% 투자합니다. 골드 ETF나 금 현물에 투자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면 금값이 오르거든요. 실제로 2019년 금값은 그램당 5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20만 원입니다. 6년 만에 4배 이상 올랐어요. 네 번째, 현금으로 200만 원 들고 있으면 됩니다. CMA나 머니마켓 펀드에 넣어둡니다. 급하게 돈 쓸 일 생기면 바로 쓸 수 있고, 주식이 폭락하면 이 현금으로 저가 매수합니다. 그러면 모두가 4312 공식으로 가느냐? 그건 아닙니다. 투자에는 100-나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20대이고 나이가 25세라고 해볼게요. 100-25는 75. 주식 비중을 75%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으니까요. 폭락해도 버티면서 회복할 시간이 많기 때문이죠. 내가 만약 30대이고 나이가 35세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100-35는 65. 주식 65%. 채권 20%, 금 5%, 현금 10% 이렇게 사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40대에 45세라고 하면 100-45는 55, 주식 55%, 채권 30%, 금 5%, 현금 10% 이렇게 갑니다. 마지막으로 50대 이상 나이가 55세라면 100-55는 45, 주식 45%, 채권 40%, 금 5%, 현금 10%. 은퇴가 가까우니 안정성을 높입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주식 비중을 줄이고 채권 비중을 늘려야 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내 나이가 몇인지 보고 계산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눠서 투자하고 그냥 놔두면 되느냐? 아닙니다. 세상에 한 번에 딱 되는 건 없습니다. 분기마다 한 번씩 리밸런싱을 해야 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 처음에 1,000만 원을 주식 400만 원, 채권 300만 원, 금 100만 원, 현금 200만 원으로 나눴다고 칩시다. 석 달 뒤에 보니까 주식이 잘 나가서 500만 원이 됐어요. 채권은 그대로 300만 원, 금도 100만 원, 현금도 200만 원, 총 자산은 1,100만 원이 됐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비율을 맞춰줘야 합니다. 1,100만 원에 40%는 440만 원이니까 주식에서 60만 원을 팔아서 다른 자산에 넣어주는 거죠. 왜 이걸 해야 하냐고요? 첫째, 리스크 관리. 주식 비중이 너무 높아지면 폭락했을 때 큰 손해를 봅니다. 둘째, 수익 극대화. 비싼 거 팔고 싼 거 사는 원리입니다. 자동으로 고점에 팔고 저점에 사는 시스템이에요. 셋째, 심리적 안정. 포트폴리오 비율이 일정하니까 마음이 편합니다. 실제로 리밸런싱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수익률 차이가 10년 뒤에 20% 이상 벌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1,000만 원을 레이 달리오 포트폴리오로 투자하면 10년 뒤에 얼마가 될까요? 연 7% 복리로 계산하면 1년 뒤 1,070만 원, 2년 뒤 1,145만 원, 3년 뒤 1,225만 원, 5년 뒤 1,403만 원, 10년 뒤 1,967만 원, 거의 2,000만 원입니다. 원금이 2배가 되는 거죠. 20년 뒤는요, 3,869만 원, 거의 4,000만 원입니다. 에게 고작 이 정도 벌거면 안 한다고요? 이 돈을 은행 적금 넣었다면 어땠을까요? 1년에 3%라고 쳐도 10년 뒤 1,343만 원밖에 안 됩니다. 무려 624만 원 차이. 이게 바로
복리의 마법입니다. 자, 여기서 집중. 포트폴리오 투자할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개별 종목 투자예요. 삼성전자는 안전하잖아 라고 하면서 막 넣었는데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죠. 44% 떨어졌어요.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무조건 ETF로만 투자하세요. 둘째, 레버리지 ETF예요. 2배로 벌 수 있다던데 왜 항상 돈을 벌기만 할 거라 생각하세요? 2배로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셋째, 단타 매매. 오늘 오를 것 같은데 그거 도박입니다. 분기에 한번 리밸런싱만 하세요. 자, 그럼 어떻게 시작해보면 좋을까요? 만약 해보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따라해보시고 나중에 해볼 거면 저장해두세요. 1단계 증권계좌 개설. 토스증권, 카카오페이증권, 키움증권 등 아무데나 괜찮습니다. 2단계 총 투자금 정하기. 꼭 1,000만 원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다만 무리하지 말고 3년 이상 안 쓸 돈, 안 써도 신경 안 쓸 수 있는 액수만큼 하세요. 3단계 비율 정하기. 기본은 주식 40, 채권 30, 금 10, 현금 20입니다. 나이에 따라 조정하세요. 4단계 ETF 선택. 주식은 S&P 500 ETF 구매하세요. 해외 SPY 또는 국내 상장 S&P 500을 사세요. 채권은 미국 국채 20년 TLT 또는 국내 채권 ETF를 사세요. 금은 골드 ETF, GLD 또는 국매금 ETF를 사세요. 현금은 CMA 또는 머니마켓 펀드에 넣어두세요. 5단계 매수하기. 정한 비율대로 한 번에 다 사세요. 6단계 분기마다 리밸런싱. 3월, 6월, 9월, 12월 말일에 비율 맞춰주세요. 7단계 절대 팔지 않기. 10년 이상 장기 투자하세요. 마지막으로 2026년 특별 전략 하나 알려드릴게요. 요즘 AI 붐이잖아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기업들 엄청 오르고 있죠. 포트폴리오에 AI ETF를 조금 추가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단 몰빵하지 마시고 전체의 10% 이하로만 하세요. 왜냐하면 AI 섹터는 변동성이 크거든요. 오를 땐 많이 오르지만 떨어질 때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주식 40% 중에서 30%는 S&P 500, 10%는 AI ETF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하지만 기본 원칙은 꼭 지키세요.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AI 비중이 10%를 넘으면 위험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1,000만 원 투자한다면 4312 공식 사용해서 주식 400만 원, 채권 300만 원, 금 100만 원, 현금 200만 원 구매하시고 그냥 할 게 아니라 나이에 맞게 어떤 투자를 해야 할지 점검해 보시고 분기마다 리밸런싱 하고 개별 종목, 레버리지 ETF, 단타 매매 절대 금지. 이렇게만 하면 10년 뒤 2,000만 원 만들 수 있습니다. 1,200조의 돈을 굴린 레이 달리오가 40년간 검증한 포트폴리오입니다. 안전하고 탄탄하게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더 좋은 정보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